안녕하십니까.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가수기술팀장 강병길입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우리가 현장 교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리에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긴 장마로 인해 농사짓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 봄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코로나 여파가 우리들에게도 미쳐 2021년 새 영농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하는 저도 어색하고 생소합니다만 내년 농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과 작황입니다. 국내 사과 재배 면적은 3만 헥타르가 조금 넘습니다. 장기적으로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즉 단수는 늘어 생산량은 50만 톤 전후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량은 기상 상황과 병해 등으로 연도별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2011년 갈반병, 2012년 태풍, 금년은 긴 장마로 인해 병해 발생 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예입니다. 금년 생육 상황은 평년보다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생리장애와 병해충 발생 정도도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온 피해, 생리장애, 긴 장마로 인한 병해 증가, 태풍 등 작황부진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재배면적 4% 감소와 단수 12% 감소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45만여 톤입니다. 우리 지역 사과 작황은 개화기 저온 피해 영향으로 전년보다 7% 감소하였고 저온 피해로 인해 중심화 착가율이 낮아 상품성이 저하되었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기온으로 해충 밀도가 증가하였고 잦은 강우와 습한 기후로 갈색무늬병, 탄저병이 다 발생하였습니다. (9월) 태풍으로 인해 낙과, 도복 등 360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가을철 이른 기온 하락으로 착색은 양호하나 저장성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배수불량, 병해 등으로 조기 낙엽된 가원은 착색이 불량하였습니다. 여러 악재로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생산량은 16% 감소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출하성기 가격이 전년보다 2배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작황부진으로 인한 사과농가의 시름을 다소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금년처럼 가격이 계속 높게 형성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사과를 생산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것이 우리 사과 농가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비관리입니다. 우리나라 시비체계의 문제점은
첫 번째, 비료 성분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소 함포 질소량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21-18-16 복합비료의 2배가 넘는데도 같은 양을 시용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즉, 복합비료 한 포를 시용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요소 한 포를 시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합비료를 단일비료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21-18-16 복합비료를 시용하시고 난 뒤 용송인비, 염화가리 등 비료를 추가로 시용하고 계신 농가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퇴비도 비료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농가가 많습니다. 사진과 같이 수세가 매우 강한 가원이지만 퇴비를 아주 듬뿍 주셨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지만 종종 이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을 잘 새겨주십시오. 그럼 비료는 얼마나 줘야 할까요? 적정 질소 시비량은 얼마일까요? 먼저 유기물 함량이 높고 토십이 깊은 가원, 작물 재배에 적합한 지력이 높은 사가원, 수세가 강하고 결실량이 적고 지연 착색이 되고 착색 불량, 고두병이 다 발생하는 가원은 질소 비료를 주지 않으셔도 되는 가원입니다. 두 번째, 지력이 좋으며 수량, 품질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가원은 300평당 질소 3에서 5kg가 적당한 양입니다. 즉, 요소 반포나 21- 복합비료 한 포가 적당합니다. 토심이 얕거나 사질토양, 새순이 일찍 정지되는 가원, 수세가 약하면서 꽃눈 착생이 많은 가원은 300평당 질소를 5kg에서 8kg가 적당한 양입니다. 즉, 요소 3분의 2포나 21- 복합비료 한 포 반이 적당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퇴비나 유박 등 유기질 비료 시용량에 따라 가감해서 시비하셔야 합니다. 비료는 매년 꼭 주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주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 필요할까요? 토양 중 양분 함량이 연간 흡수량, 즉 필요량보다 부족할 때 주는 것입니다. 토양 양분 함량은 토양 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토양 검정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토양을 가져오시면 2주 정도 뒤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양 검정 후 시비량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사진에 보시는 가원은 건물중 잎 1kg당 질소 함량이 23g인 가원입니다. 사진과 같이 수세가 안정되었고 착색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과 같이 1kg당 질소 함량이 28g인 가원은 수세가 강하게 웃자란 가지가 많이 발생되었고 착색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비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해입니다. 일반적으로 동해는 한겨울 동해와 해동기, 즉 이른 봄철 동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겨울 동해는
온도 영향도 있지만 토양 수분 부족이나 과다, 저장 양분 부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저장 양분 부족은 조기 낙엽, 착가량 가다, 수확 시기 지연 등이 원인입니다. 월동기 전 충분한 간수와 배수 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수확 후 월동 시비를 하는 것이 동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른 봄철 동해 중 전목부 동해는 2, 3월 낮 온도가 올라가서 나무 수액이 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에 발생되며 밤 온도가 급격히 낮아질 때 많이 발생됩니다. 즉 흔히 말하는 꽃샘 추위 시기에 많이 발생됩니다. 증상은 사진과 같이 대목 부위 피해와 주간 부위 터짐, 비정상적인 발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화 후 동해는 꽃과 잎이 사진과 같이 동해를 입어 착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잎이 손상되어 생육에 지장을 주는 피해입니다. 피해를 입은 나무는 목질부가 보일 때까지 제거한 후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예방을 위해서 신문지나 보온 피복제 등으로 감싸거나 흰색 수성 페인트를 도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저온 피해입니다. 저온 피해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시기는 개화기 전후입니다. 금년 우리 지역에도 개화기 전 저온 피해로 인해 결실이 불량하고 중심가 착가율이 낮아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개화기 전후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상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청 서리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불가능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저녁 기온이 12도씨 이하이며 바람이 없고 맑은 날 서리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저온 피해 예방으로는 먼저 나무 등을 태우는 연소법, 방상팬을 설치하여 바람을 순환시켜 예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미세살수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본인 가원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고온기 대책입니다. 사진과 같이 차광막을 설치하는 방법과 미세살수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일반 농가에서는 하시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설치가 어려운 일반 농가에서는 생리적으로 양분 소모가 많은 수간 내 도장성 신초를 제거해 주시고 충분하고 정기적인 간수를 실시하여 가뭄으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소 방지 대책으로 미세살수 장치를 이용하거나 탄산칼슘을 2회 정도 살포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 사이에 초생재배를 통해 일소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금년에 많이 발생한 생리장애인 엽소입니다. 화상병으로 오인해서 신고가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증상은 가지 하단부나 중단부터 잎이 흑갈색으로 개사되어 낙엽이 됩니다. 장마 후 고온 건조, 잎의 과도한 증산작용, 수분 부족이 원인이며 예방 및 대책으로는 수분관리, 특히 장마철 배수가 중요합니다. 토양 개량과 유기물 시용으로 뿌리 기능을 왕성히 하는 것 또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착가나 지상부 웃자람도 엽소를 조장합니다. 그러므로 착가수 조절과 도장지 제거를 통해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년도 사과 작황과 재배 환경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